메르세데스는 한 발 물러섰고 에스턴 마틴은 칼을 갈았으며 레드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독을 가장 무겁게 울린 한마디는 잭 브라운이 했죠. 크리스티안 호너는 도를 넘었다. 오늘은 그 이면의 이야기들, 상처를 남긴 선택들과 시즌 흐름, 아니 어쩌면 F1의 한 시대 자체를 바꿀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팀을 구해낸 서스펜션, 몇 달간의 갈등 끝에 부활한 한 계약, 그리고 F1을 조금 더 공정하게, 아니면 최소한 덜 독하게 만들지도 모를 지휘 체계의 변화. 이렇게 데이터 무대 뒤 이야기, 감정을 엮어 F1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좋으시다면 결승선 채널이 잘 맞으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그렇듯 모든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과거로 돌아가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은 팀이 있었죠. 바로 메르세데스입니다. 이번 헝가리 GP에서 메르세데스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몰라에서 도입했던 리어 서스펜션을 버리고 이전 사양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마치 어깨 위짐을 덜어낸 것 같았어요. 결과는 조지 러셀, 포디움 복귀, 안토넬리, 다시 포인트권 진입.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드라이버 모두 차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는 점이죠. 러셀은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했고 안토넬리는 더 솔직했어요. 새 서스펜션을 썼을 땐 내 자신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 너무 예측 불가능했고 극단적으로 까다로웠고 드라이버 입장에선 답답한 뿐이었죠. 그런데 예전 세팅으로 돌아가자마자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페이스가 돌아왔고 밸런스도 안정됐고 결정은 명확해졌어요. 2025년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토토볼프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더 안정된 플랫폼이 생겼으니 남은 건 최적화뿐입니다. 이제는 대형 업데이트도 없고 남은 시즌은 이 차를 최대한 이해하고 다듬고 끌어낼 수 있는 걸 다 끌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은 많은 걸 말해줘요. 지금 이 규정 체계에선 업데이트 하나하나가 모험이거든요. 가끔은 되돌아가는 것만이 앞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다시 땅을 딛기 시작한 반면 다른 한 팀은 더 큰 무대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있죠. 에스턴 마틴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에리코 카르딜레가 기술 디렉터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페라리와의 법적 분쟁 끝에 이제 그는 실버스톤에서 직접 팀을 이끌며 2026년을 향한 디자인과 기술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카르딜레는 무려 1년 동안 가드닝 리브, 가드닝 립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라리는 그가 에스턴 마틴에서 일하는 걸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F1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카르딜레는 페라리에서 샤이시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이제 에드리안 유이와 함께 새 기술 규정 시대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를 이끌게 된 겁니다. 에스턴 마틴은 더 이상 조연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 팀은 지금 두뇌와 인프라 그리고 시간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팀의 다른 한쪽 차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레드불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2025 시즌은 이미 끝났다고. 헬무트 마르코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페르스타펜의 타이틀은 불가능하다. 숫자만 봐도 명확하죠. 맥스는 올해 단 2번만 우승했습니다. 최근 7번의 그랑프리 중 포디움에 오른 건 단 한 번. 그리고 지금 포인트는 피아스트리보다 97점 뒤처져 있어요. RB21은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 초반엔 손댈 수 없는 차처럼 보였지만 이젠 완전히 불안정한 차가 됐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세팅 맞추기도 까다롭고 업데이트는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혼란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이 다가오면서 누구도 지금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죠. 레드불이 이런 모습이라니 참 낯설지만 어쩌면 더 낯선 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팀은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있고
페르스타펜도 이젠 믿음을 잃은 듯한 상황에서 이 팀을 지금까지 붙잡아 두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국 기억에 남는 건 단순히 트랙 위에서 벌어진 일만이 아니죠. 진짜 여우는 백스테이지의 침묵에서 옵니다. 혹은 이번 경우처럼 현대 F1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인물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에서 크리스티안 호너 레드불 팀 대표 자리에서 20년 만에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건 로랑 메키스. 많은 이들이 이미 예견된 변화라 말했지만 이 인사는 그 이상으로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어요. 맥라렌 CEO 잭 브라운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키스가 그 자리에 오른 걸 환영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호너 없는 F1이 더 건강할 겁니다. 꽤 날선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패독의 가장 팽팽한 긴장감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의 말이기도 하죠. 잭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선을 넘는 일들이 있었고 사적인 대화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고 신뢰가 사라지는 분위기였다. 크리스티안 호너는 늘 그런 인물이었어요.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 론 데니스, 브리아토레, 토드, 프랭크 윌리엄스와도 부딪혀가며 권력의 게임을 배웠고 오랫동안 그 누구보다 잘 해냈던 사람.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1도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릅니다. 잭 브라운은 이제 로랑 메키스 체제 아래에서는 서로를 믿고 한자리에 앉아 대화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다음날 헤드라인에서 배신이란 단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고요. 더 많은 연대, 더 많은 트랙 중심의 집중, 그리고 그만큼 줄어든 정치적 소모. 참 아이러니하죠. 레드불은 성능을 잃었고 페르스타펜은 더 이상 챔피언십을 걸고 싸우지 않고 호너는 뒷문으로 퇴장했어요. 서로 다른 세 가지 장면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의 사이클이 막을 내리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마저 하나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결국 남는 질문은 이거죠. 크리스티안 호너조차 한계에 다다른 지금 F1에서 권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맥락과 흐름을 함께 나누는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결승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